멍 때리고 싶을 땐 데비TV.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 무협영화 홍콩영화계의 큰 형님이라 불리는 날아다니는 무술돼지 홍금보 따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전 업로드한 영상에 문제가 있어 재편집해 만든 영상입니다. 이름 홍금보, 1952년 1월생 용띠로 우리나라 연예인 양희은, 이수미, 안성기, 정국환 등과 동갑입니다. 성룡과 함께 우점원의 희극학교 출신으로 10살 때 할머니가 입학시켰습니다. 금보영의 부모님이 모두 맞벌이여서 윤영기를 할머니 밑에서 보내게 됐는데 부모님도 영화업계에 종사했고 할머니도 여성 액션 배우였습니다. 우점원의 희극학교는 기숙사 생활로 죽거나 다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각서 같은 계약서를 쓴다고 이전 성룡 영상에서 말했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자세한 내용이 있는 성룡 영상을 오른쪽 상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성룡 영상이 없는 새로운 희극학교에 대한 몇 가지 내용만 이번 영상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얼마나 정신 나간 곳인가 하면 5세에 입학한 원표에게 입학 첫날 덤블링을 시킬 정도로 가옥의 끝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아침 5시 기상, 달리기, 스트레칭, 낙법, 연습 후 10시에 아침 식사를 하게 되는데 희극학교가 여유있게 운영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창 자랄 나이에 아침밥으로 고작 양념빵 하나로 끼니를 때워서 오죽했으면 원표는 세면장에서 배가 부를 때까지 물로 배를 채웠다고 합니다. 아침 식사가 끝나면 개별 연습을 마친 후 점심 식사를 하게 되는데 점심으로 콩나물과 시장에서 팔다 남은 오래된 생선을 주로 먹었는데 이마저도 양이 넉넉치 않아 오늘의 주인공 금보영이 항상 많은 양을 차지했습니다. 괜히 날아다니는 돼지가 된 게 아니었네요. 점심 식사 후 우점원 사부에게 유교 교육, 그 후 초빙된 선생님에게 도술, 봉술, 쌍절곤, 고개 훈련을 받았는데 이때 사부의 교습 방법이 가히 개새끼라고 불릴 정도의 아동학대 수준의 교육이었습니다. 연습할 때 광동어를 사용하는 홍콩인이라도 북경어 대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피가 날 정도로 젓가락으로 목을 찌르곤 했는데 금보영은 가장 큰 맏형이라 잘 맞지 않았다고 합니다. 희극학교에서 가장 실력이 출중한 7명을 칠소복이라고 불렀고 칠소복에게는 우점원의 원을 따서 각자의 예명을 사부에게 받았습니다. 이때 금보영의 예명이 원룡, 성룡은 원루, 지금도 예명을 그대로 사용하는 원표도 있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 희극학교 시절 후배인 성룡, 원표와 함께 금보영은 골든하베스트의 흥행을 주도하던 골든트리오 가와삼보로 명성을 떨치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우점원의 희극학교 입학 이전인 9살 때 1961년작 애적교육으로 영화에 처음 데뷔하게 됩니다.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점원의 희극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본격적으로 영화계에 뛰어들게 되는데 처음엔 영화배우가 아닌 스턴트맨으로 활동하며 무술 지도를 연구하다 1970년 무술감독으로 골든하베스트와 계약하게 됩니다. 추후 1970년대 말 성룡도 그의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해준 골든하베스트와 계약했었습니다. 금보영은 골든하베스트와 계약 후 계약 1년 만에 1971년작 하령 근검으로 금마장 무술감독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이후 이소룡의 영화 및 다양한 작품에서 무술감독을 맡으면서 이름을 떨치게 되는데 당시 홍콩 영화의 굵직한 작품들 대부분 금보영이 무술감독을 맡았었습니다. 1977년작 중원 호객부터는 주연과 감독을 함께 맡기 시작하면서 1978년 가보영화사를 시작으로 보상영화사, 보아영화사 등을 차례로 설립하는데 이때도 탈세가 필요했을까요? 프랜차이즈도 아니고 왜 이렇게 영화사를 많이 만든지 모르겠네요. 1980년대로 접어들고는 금보영의 독주 전성시대가 펼쳐집니다. 특히 저도 어린 시절 재밌게 봤던 1985년작 강시선생, 1986년작 강시가족 등을 감독하고 흥행시키면서 강시붐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성룡과 함께 출연하였고 원표가 우정 출연과 무술감독으로 참여하여 홍콩 금상장 무술감독상을 수상하기도 한 코믹 액션 영화인 1983년작 오복성 역시 금보영이 제작과 감독, 주연까지 맡아서 했었습니다. 당시 이 영화가 흥행하면서 오복성 이후 복성고종, 칠복성, 구복성, 속오복성, 대복성 등의 복성 시리즈가 만들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이 영화가 금보영뿐만 아니라 성룡, 원표에게도 의미 깊은 영화입니다. 가와삼보인 홍금보, 성룡, 원표가 처음으로 함께 동반 출연한 작품이라는 점입니다. 함께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며 물론 금보영이 제일 많이 먹었겠지만 개고생을 하면서 물론 막내인 원표가 제일 고생했겠지만 어린 시절 동고동락한 세 사람이 처음으로 한 작품에 출연했다는 점은 뜻깊을 수밖에 없겠죠. 90년대가 되어 미국물을 맛봤던 성룡이 부러웠는지 97년 나이스가이를 감독하면서
미국 시장에 데뷔하게 되고 98년 미국 드라마 동양특급 로형사에 출연하게 되는데 꽤나 높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1980년 영화 배틀 크리크로 처음 할리우드 진출을 시도했던 성룡따거는 실패했지만 금보영은 한방에 성공해버렸네요. 영화에서 홍금보의 손을 사용한 수기술은 한국 합기도 원로인 황희직과의 맹룡과강에서의 인연으로 한국의 합기도의 동작을 바탕으로 하는데 실소복 멤버들 중에서는 손기술은 최고였다고 합니다. 발을 사용하는 족기술은 체구가 작은 원표가 제일이었다고 하네요. 성격도 홍금보와 성룡이 달라서 다툼이 많았는데 두 사람이 불화설이 나기도 했었죠. 성룡이 서부극과 쿵푸를 혼합한 영화의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서 홍금보에게 같이 영화를 만들자고 제안했는데 홍금보가 그런 영화는 홍콩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대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성룡이 1986년 용영 호재의 촬영 중 부상으로 활동을 중지하고 있는 사이 생각이 바뀐 홍금보가 원표를 데리고 부기열차라는 서부극과 쿵푸를 섞은 영화를 찍어 개봉하게 됩니다. 이에 화난 성룡이 동방도궁의 출연 제의를 거절하고 세 사람이 함께 감독하고 찍는 가와산보의 프로젝트 A2를 단독 주연으로 찍기 시작하면서 두 사람의 사이는 완전히 틀어지게 됩니다.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며 성룡따거가 금보영에게 감사했던 일도 생기는데 성룡의 영화가 뜨고 유명해지면서 삼합회에게 협박을 당하고 시달릴 때 홍금보가 나서서 막아주었다고 합니다. 금보영은 삼합회가 홍콩 영화계에 개입하는 것을 반대하며 배우들을 협박할 때마다 직접 나서서 막아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홍콩 영화계에서 홍금보를 큰형님으로 부르고 존경한다고 하네요. 성룡이 무명 시절 한국에서 육개장을 먹으며 충무로에서 생활했다는 사실은 모두들 잘 알고 계실 텐데 금보영 역시 젊은 시절 충무로에서 생활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첫 아내인 한국인 아내 주연옥 씨를 만나게 됩니다.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였던 1970년대 초 한국에 왔을 때 당시 여자친구였던 아내가 변경된 호텔 수속을 대신해주고 호텔방까지 안내해주려고 하는데 이 여자는 내 아내요 하고 말하고 다음날 두 사람이 영사관으로 가서 결혼 수속까지 밟았다고 합니다. 한국인 아내와 결혼 생활을 하던 시절 한국 방송에 출연하기도 했는데 당시 금보영은 충무로에서 생활하기도 했었고 아내가 한국인이어서 한국어를 조금 할 줄 알았었는데 방송에 나와서 한국어를 하지 않자 이유를 물어보니 아내랑 생활하다 보니까 반말만 할 줄 알게 돼서 한국어를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쿨하게 결혼한 두 사람은 3남 1녀를 낳게 되는데 금보영이 인기를 얻고 난 후 외박, 음주, 여자 문제로 시끄러워지자 결혼 생활 내내 다투다 14년 만에 이혼하게 됩니다. 금보영의 여자 문제는 성룡따거와 마찬가지로 어마어마합니다. 대륙의 여신이라 불리는 판빙빙과의 스캔들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30살 가까운 나이차가 나는 금보영과 빙빙이 누나는 부녀관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모습이 언론에 비춰지곤 했는데 이로 인해 스폰서설이 돌기도 했습니다. 금보영이 빙빙이 누나를 무명 시절부터 지원했고 200만 위안이 넘는 아파트 구입비를 보태 함께 동거한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충격에 빠지기도 했었죠. 거기다 왜 판빙빙의 19살 연하 동생인 판청청이 홍금보와의 관계로 낳은 아이라는 설까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두 사람은 스캔들을 부정하며 유포자에게 법정 소송까지 냈었는데 2018년 한 기자가 판빙빙과의 관계를 캐묻자 홍금보는 덮어두는 것이 제일 좋다. 파탄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라는 모호한 발언을 해 사실상 스캔들을 인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2012년 당시 63세였던 금보영이 42세 연하의 21세 여대생과 한 고급 호텔에서 3박 4일을 함께 보냈다는 불륜설이 나기도 했었습니다. 이 여대생은 당시 신인 배우 왕신이었는데 베이징 영화학원에 재학 중 갑자기 드라마 주인공에 발탁된 신의 스타가 된 걸 보고 판빙빙을 스타로 만든 사람이 금보영이니 왕신이가 제2의 판빙빙이 될 수도 있겠다고 언론에서 말하기도 했습니다. 역시 성룡따거나 금보영이나 유명해지고 나서부터는 여자 문제로 구설수에 오르게 되네요. 요즘 인터넷에 올라오는 금보영의 사진을 보면 예전 같지 않은 모습에 안타까운 생각도 들고 역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사람들도 늙어서는 다 똑같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궁금한 영화, 인물이 있다면 여러분은 댓글만 남겨주세요. 영상은 제가 만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멍 때리고 싶을 땐 DBTV